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2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1년 9개월 전 정도에 이제 미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마다 해도 이렇게 미준이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와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후회되는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미준 채널의 로고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로고는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 포토샵 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조금 더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서 제대로 좀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후회를 지금까지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미준이라는 이름입니다. 한 1년 전 정도에 구독자 한 분께서 미주은 말고 미주은행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말고 미국 주식으로 은퇴해서 행복하기의 약자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정말 띵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는 왜 미주은행이라는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좀 후회가 많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후회막막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 와서 이름은 좀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트레이드 마크까지 신청을 해서 특허를 신청해 나서 이미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표 등록까지 된 상태라서 미준이라는 이름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못다 이룬 꿈, 미주은행의 꿈은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름은 그대로 있더라도 향후 미준 콘텐츠에는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뭐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일이니까 이러한 행복 이야기보다는 미국 주식 뉴스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29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주식시장 마감 시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주식시장에서 S&P 500은 0.71%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기분 좋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반까지는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막판에 치고 올라갔거든요. 추세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자, 다우존스는 0.27% 올라갔는데 이 역시 보시는 것처럼 장 내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였다가 맨 마지막에 솟구치면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플러스 1.31%로 오늘 시장을 이끈 것은 테크주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러셀 2000은 0.00 횡보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은 다름 아닌 테슬라였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8% 이상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한꺼번에 올라간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고요. 자, 코인베이스 역시 좋은 뉴스 하나가 발생되면서 7.87%나 급등했습니다. 스노플레이크가 최근에 굉장히 횡보를 하다가 7.32% 반등을 했고요. 파이버가 7.16, 니오가 6.48, 자, 블록이 5.98%의 상승을 보였고요. 클라우드 플레이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5.56%, 더 트레이드 데스크 5.26, 메르카도 리브레가 5.04, 텔라덕이 4.66, 애쉬가 4.70,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4.39, 레모네이드가 4.31, 그랩이 4.24%,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스타트가 최근에 좀 부진했었는데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조금 반등하는 기미를 보여줬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수치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자, 브렌트 유의 가격을 보면 9%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폭락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유의 가격이 드디어 떨어지는가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갔던 브렌트유의 가격이 지금 $110 이하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천연가스도 1.9% 마이너스, 개솔린이 9%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0.99% 하락, 그리고 콩이 2.88%,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만 소폭 상승하면서 원자재가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 인플레이션이 조금 잠잠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빵 종목을 봐야겠죠. 메가테크 기업들의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테슬라가 오늘 장을 이끌었다 말씀드렸죠. 8% 넘게 급등을 했고요. 아마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2.56% 플러스. 그러면서 어느덧 테슬라의 주가는 $1,100에 가까이까지 올라가 있고요. 아마존도 3,300
3,400을 넘어서 3,379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10을 기록하면서 2.3%라는 좋은 성장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도 1.9%나 올라갔습니다. 282달러, 넷플릭스가 1.25%, 그 뒤를 이어서 메타 플랫폼즈가 0.80%, 애플이 0.50, 구글이 0.3% 올라가면서 한 개의 종목도 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메가 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의 그 상승세를 주도한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테슬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1,091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26.32%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지금 보시면 2주 만에 주가가 무려 42.47%, 42%가 넘어가는 엄청난 성장을 지금 2주 동안 보여줬거든요. 자,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보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좋은 뉴스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펀더멘탈에 관계없는 일회성 뉴스 때문에 올라갔다면 곧 다시 떨어질 것이 또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과연 테슬라의 실적에 도움이 될 만한 좀 구체적인 호재가 발생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테슬라 소식을 첫 번째 기사로 선정을 했고요. 자, 이번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8% 이상 급등한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미 포스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식 분할 소식이 있었고 또 하나의 호재는 어떤 것이었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오늘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가 브로크아웃 했다. 주가가 이제 급등했다는 거죠. 월요일날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이 전기차 기업이 주주의 그 보팅이랑 쓴 투표거든요. 투표 날짜를 지금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언제쯤 투표가 있을 예정이냐면 넥스트 4이니까 당장 내일 모레 나올 일은 아니고요. 다가오는 한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스톡 스플릿이다. 뭐 영어로는 이제 스톡 스플릿이라 그러고 우리말로는 주식 분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예정이다. 애뉴얼 미팅은 이제 매년 있는 주주총회를 얘기하는데 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식 분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커먼 스톡, 일반 주식의 개수를 늘릴 것을 요청한다. 주식의 개수가 늘면요. 주식의 가치는 희석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개밖에 없는 주식의 개수가 1000개로 늘게 되면 5분의 1로 그 가치는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대신 이제 스톡 디비던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돈으로 주는 디비던드가 아니고 주식을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 2020년 같은 경우는요. 테슬라가 5대1로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대1로 주식 분할을 이번에도 다시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의 주가가 형성이 돼 있다면 5대1 따라서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4주가 더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5개의 주식을 갖게 되는 거죠. 대신 주가는 $1,000에서 200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 뭐 새롭게 얻는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에도 아무런 영향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비싼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학생들이라든지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한 주씩 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000 하던 주식이 $200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좀 원래는 살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이 한 주, 두 주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리테일 투자자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개중에는 소수점 투자하면 되지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테슬라 주식을 0.4%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사람들이 잘 못하게 되거든요. 한 주, 두 주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좋은 호재였고요. 두 번째 호재를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ater in the day, 그러니까 오후 늦게 발표가 된 것 같은데 테슬라가 또 하나의 부스트를 발표했다. 또 하나의 호재가 발생했다는 거죠. 일렉트렉이라는 그 전기차 전문 미디어가 있는데요. 이 미디어에서 발표하기를 테슬라라는 기업이 메가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메가팩 프로젝트는 다름 아닌 텍사스에서 지금 오픈을 앞두고 있는 기가팩토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그 목표가 나와 있는데 주 정부를 도와서요. 이 주 정부 텍사스 주
주죠. 텍사스 주가 가지고 있는 일렉트릭 그리드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일렉트릭 그리드는 뭐냐면 전력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력이 때로는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문제를 지금 텍사스 주가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테슬라가 이러한 그 전력망의 문제를 조금씩 완화시켜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방식인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드론으로 비디오를 한번 촬영했더니 그 테슬라가 이미 만들고 있다. 뭐를 만들고 있냐면요. 정말 커다란 솔라 어레이를 이번에 그 루프탑에다가 짓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 어레이가 뭐냐면요. 이렇게 그 태양광 그 판을 얘기하는데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이렇게 태양열을 받아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이러한 판을 얘기하는데 이게 솔라 어레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짓고 있는 모습을 테슬라 그 공장 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가팩토리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바로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규모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고속도로가 옆에 있고요. 수많은 차들이 보이는데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뭐 항공모함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루프톱에 만약에 솔라 어레이를 쫙 설치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태양열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좀 작은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채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좋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 만에 45% 가까이 올라갔으니까요. 자, 그리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베를린이 지금 이미 공장이 오픈이 됐고 텍사스 공장도 오픈을 앞두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두 공장의 캐퍼시티가 또 추가가 된다면 어느 정도로 생산량이 늘 예정이냐면요. Annualized Production Run Rate로 보면 Run Rate라는 것은 만약에 한 분기에 만들어내는 생산량 최대치를 곱하기 4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2 밀리언 정도 200만 대 정도의 생산 시설을 이번에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도 테슬라는 굉장히 좀 잘 견뎌냈잖아요. 이 같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으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달 동안 25% 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2주 동안은 40% 넘게 폭등을 했잖아요. 따라서 펀더멘탈 쪽에 어떠한 향상된 모습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식 분할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소식, 즉 기가팩토리 위에 전력망을 도와줄 수 있는 솔라 판넬을 설치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번 그 기가팩토리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조금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에 텍사스 공장이 단순한 그냥 예전의 공장하고는 약간 다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이면서 이번 기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일론 머스크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테슬라가 최근에 뭐 소셜미디어를 진출한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소셜미디어에 진출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한 3일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그 폴을 하나 했습니다.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그 투표의 그 주제가 뭐였냐면 프리스피치,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자유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펑션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트위터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응답자의 30%는 예스라고 했고요. 70%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수가 무려 200만 명이 넘게 투표를 했거든요. 자, 이 결과를 보면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트위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프라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질문했냐면 그러면 네가 직접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때? 이렇게 하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대답하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을 보고 이러다가 진짜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컴퍼니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뭐 테슬라의 지금 소셜미디어 진출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기업을 만든다 해도 테슬라랑은 좀 분리된 이런 형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요. 사실 어제 테슬라 관련해서 호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의 커다란 악재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주식 분할 소식 때문에 무시가 되고 그냥 주가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는지 이 부분마저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하이가 지금 록다운에 들어갔다. 상하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상해잖아요. 상해는 중국의 최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최대 도시가 이번에 록다운이 들어갔다. 월요일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테슬라의 공장이 상하이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좋지 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자, 최근 들어서 이제 록다운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상하이의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심오하고 엄청난 임팩트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뿐만이 아니고요. 세계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록다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상하이가 이번에 새로운 그 록다운을 런칭을 했는데요. 이번에 두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록다운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록다운이요.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록다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릿지, 그러니까 이제 다리 건너는 것도 금지가 되고 터널도 다 닫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지금 금지가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예 그냥 사람이 아예 밖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생산 시설 역시도 모두 다 마비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샹하이 공장 역시도 문을 닫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록다운은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시 아침부터 시작을 했고요. 시티를 반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 샹하이의 그 중간에 흐르는 강 이름이 황포강이 있거든요. 이 황포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은 먼저 4일 동안 닫고요. 그리고 나서 5일차부터 8일차까지는 왼쪽 부분을 닫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도시의 하나에 들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여기에는 많은 뭐 금융회사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파기 위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공장들도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커다란 일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온 겁니다. 아무쪼록 이 샹하이 쪽에 록다운이 단기간에 좀 마무리가 됐으면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일 총 이제 8일 동안 지금 록다운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하이 쪽에 록다운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이 기사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다양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테슬라에 많은 타격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코인베이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베이스 주가가 어제 8%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어떠한 그 보도가 되고 있냐면요. 지금 그 인수를 하기 위해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어떠한 기업을 인수하냐면 브라질의 크립토 유니콘을 이번에 인수한다. 그 이름은 2TM이고요.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들 중에서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프라이빗 컴퍼니인데 그 시가총액이 1 빌리언을 넘어가는, 따라서 10빌리언이 넘는 것은 굉장히 좀 규모가 있죠. 근데 상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굉장히 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브라질 쪽에서 지금 유니콘 기업 중에 하나인 2TM을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3.5% 정도 장 시작 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8%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TM을 인수할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다. 자, 그런데 2TM은요. 어떤 기업이냐면 메르카도 비트코인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메르카도 비트코인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 왜냐면요. 제가 2달 전에 메르카도 리브레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메르카도 리브레가 이번에 투자를 했다. 2TM이라는 기업의 주식을 많이 인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완전히 기업을 사버린 것은 아니고요.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메르카도 비트코인닷컴의 모회사다. 이러한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메르카도 리브레는 완전히 이 기업을 인수한 것은 아니었는데 코인베이스가 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자, 두 기업 간의 이 회담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고 그동안 이제 계속 협상을 했던 거죠.
거죠. 그리고 결국 다음 달 정도에 최종 협의가 발표될 예정에 있다라고 에스타다오 뉴스페이퍼가 이번에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브라질 쪽에 가장 커다란 가상화폐 거래소인 이 메르카도 비트코인닷컴을 코인베이스가 가져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코인베이스의 일부 지분을 메르카도 리브레가 갖게 된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일이 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기업 모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이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같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호재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인베이스가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기사의 주인공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요즘에 호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기사의 호재는 조금 색다릅니다. 여러분들 오스카 아시죠? 아카데미 시상식이잖아요. 영화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인데 이번 시상식에서 애플 TV가 만든 작품이 베스트 픽처, 최고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소식이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기사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첫 번째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이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만든 작품이 아카데미에서 베스트 작품상을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애플 TV가 만든 작품인 코다가 이런 영광의 영예를 받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밤에 있었던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광팬입니다. 애널리스트 중에 댄 아이브즈가 있잖아요. 자, 댄 아이브즈가 얘기하기를 이번 일은 굉장히 좀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200를 주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바이 의견, 즉 아웃퍼폼은 이제 매수 의견이죠. 매수 의견을 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통 하시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번 결과는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다. 엄청난 볼스터를 할 수 있다. 양육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애플 TV의 구독자 숫자를 증가시키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애플 TV 그러면 왠지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에 비해서 그냥 좀 삼류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좋은 작품이나 볼만한 거리가 없다라고 치부하기가 쉬운데, 아니 오스카상을 받을 정도로 작품성 있는 작품이 애플 TV에서 많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제 좀 이미지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애플 TV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이제 영화를 찍는다거나 드라마를 찍을 때 이런 프로젝트에 좀 영향력이 있고 좀 높은 레벨의 할리우드 스타들이 기꺼이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보기에 이번에 오스카상을 받은 것은 게임 체인저다. 그러니까 애플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TV가 계속해서 컨텐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좀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애플 TV가 메이저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 합리성을 부여해주는 커다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애플 주가는요 0.5% 정도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된 기사 역시도 애플 관련된 소식인데요. 앞에서는 이제 호재를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우울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자, 어떠한 애플 관련해서 악재가 발생했는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애플이 보도되기를 프로덕션을 커팅한다, 즉 생산량을 줄인다고 지금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자,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 SE 그리고 아이팟의 출시량을 줄인다, 생산량을 줄인다는 굉장히 좀 뜻밖의 소식이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러시아 쪽에 지금 그 사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컨슈머의 컨피던스, 소비자의 소비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소비자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미디어는요, 니케이 아시아에서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니케이가 이번에 보도하기를요, 애플이 줄이는데 어느 정도의 그 출고량을 줄이게 되냐면 원래 아이폰 SE의 출고량 중에 20% 정도를 감소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3주 전에 출시가 됐거든요. 따라서 나오자마자 출시량을 줄인다, 출고량을 줄인다, 이 부분은 좀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하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20%가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살펴보면요, 약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정도가 줄어드는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발생을 하겠죠.
있죠. 자, 애플은 또한 어떠한 부분이 보도가 되고 있냐면 아이팟도 지금 출시량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오더량을 1000만 대 정도를 지금 줄이는 것으로 2022년 1년간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200만 대, 300만 대는요. 넥스트 쿼터니까 단 그 2분기에 지금 출시량을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정도 줄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번 아이팟 같은 경우는 2022년 1년간 출고량을 한 1000만 대 정도 감소시켰다. 자, 따라서 아무래도 이 두 부분은 적지 않은 타격이 애플의 매출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애플은 어제 좋은 소식 하나 그리고 좀 뜻밖의 나쁜 소식 하나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한 0.5% 올라가면서 마감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의 기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번 기사의 주인공은 우버고요. 우버가 굉장히 좋은 소식 하나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우버가 30개월짜리 런던 라이센스를 이번에 취득하게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런던은 뭐 세계 전체의 가장 커다란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버로서는 굉장히 포기할 수 없는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배틀을 진행했다. 배틀은 전쟁이거든요. 누구랑 이렇게 싸우고 있었냐면 시티의 레귤레이터, 시 당국 규제기관과 이제 옥신각신 하고 있었는데 결국 해결이 돼서 30개월 동안 문제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런던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30개월짜리 라이센스를 이번에 취득을 했고요. 트랜스포트 포 런던, 런던의 교통 당국에서 이번에 라이센스를 준 것으로 나와 있고 굉장히 1년 넘게 이 에이전시 트랜스포트 포 런던과 굉장히 좀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냥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나 런던에서의 라이센스를 취소를 당한 바가 있다. 이 부분은 저도 놀랐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하나의 리스크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버 입장에서는 하나의 리스크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요, 제니 해링턴입니다. 제니 해링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전문가고요. 아마 오미주를 통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출연을 하신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잘 하시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좀 종합해서 살펴보면요, 굉장히 좀 적중률이 높은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톱니와 더불어서 이분이 하는 말씀대로 그 주식의 방향이라든지 주가가 흘러가는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따라서 이분의 말씀을 조금 신경 써서 들을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맞출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러한 의견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의 근거는 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요, 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보들 취합해서 좋은 컨텐츠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o I think when you hear Lloyd Blankfein say that's a bullish sign, we need to define bullish. And when we hear Cramer say the bear market's over, we need to define what's on the other side of that. So I think if you're bullish, what does that mean today? Bullish for the past 10 years has meant an annualized return of 16.5%. Bullish for the past 3 years has meant up 30, up 18, up 27. I could say I'm bullish in that I don't think the market's going to go down 20%. I could say I'm bullish in that maybe we're kind of flat, maybe we're up 5%. Is that bullish? If you consider that bullish, then sure, that makes sense to me. When we talk about the crescendo, right, the retesting the lows, Goldman had an interesting piece out over the weekend where they said U.S. households have $15 trillion of cash right now. And so we need to think about all that cash, not only on individual household levels, but also at corporations. And I think that acts as a floor and as a foundation that ultimately supports the market. But then we get into what's bullish? I'm unenthusiastic. Right? I'm fully invested, but I'm cautiously fully invested. I'm unenthusiastically fully invested because I don't think that we're going to have the kinds of returns that we did in the past. And as I've been saying for the last year and a half, there's no easy money to be made anymore. So if you're fully invested, you can't just buy everything. It's not a rising tide's going to raise all ships. You're not going to have your
easy 100% returns, you're going to need to be really careful with that. What you can't own anymore is you can't own unprofitable companies, you can't own super high valuation companies, you can't own companies that don't have the ability to increase prices, because we're in a hard environment. So define bullish. Like, you know, you could be bullish, but it's not the rosy heyday. I don't know. I mean, look, maybe the years. resiliency of the market in and of itself is bullish. Maybe earnings are going to be better than expected, and that could be bullish, because it seems like everybody wants to suggest that earnings are going to be a disappointment. Weiss threw out already, it's just a matter of time before the negative revisions come in, et cetera. And then there is the other point that I heard Mohamed El-Erian make this morning on Squawk Box. It's like, all right, what are you going to do? You're going to go to cash, get a negative real return? Where else are you going to put your money? Somewhere else? Overseas, where there's even more risk than maybe here. So that continues to flood the U.S. market with cash. And that is in and of itself, if money is coming in, perhaps a bullish sign. And again, what's bullish? Is it up 5%? Is it just not down? Then great. So Steve said earnings are going to be ugly, but I would say define ugly. We started the year off saying earnings expectations should be up 9% on the year. What if earnings end up being up 3% or 4%? That's worse than expectations, but guess what? It's still positive. And in light of all that's gone on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from a tightening perspective, I would consider that pretty good. So, you know, it's funny, I actually reflected on the year-end letter that I wrote. And the year-end letter that I wrote to clients said, look, we have a pile of good stuff coming up. We have a pile of bad stuff coming up. It's going to be a hard year. 3 months later, I'm in the exact same position that I was in 3 months ago, which is it's going to be a hard year. Maybe we're up a little, maybe we're down a little, not super bearish, but I'm not enthusiastically bullish.